네,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자신의 정치색을 화끈하게 드러내 보이는 정치색깔론. 이 시간이 준비돼 있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 전 이 시간에 표 의원님이 출연을 하셨고 네. 바로 다음 날 불출마 선언을 하셨어요. 네. 저희가 뭐 잘못한 거 있습니까? 아니요, 전혀 네. 없고요. 없습니까? 사실은 네. 그날이 이제 10월 23일이었고요. 네. 다음 날 24일 날 제가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릴 때는 이미 제가 그 선언문을 다 작성을 하고 네. 우리 보좌진들에게 양해다 구하고요. 네네. 양가 부모님, 장인 장모께도 말씀드린 상황이었어요. 네네. 근데 방송에서 그 말씀을 드리면 네. 그 다음 날 국감 마지막 그 여가위 마지막 국감이 있었거든요. 지장을 초래하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차마 말씀을 못 드린 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국회의원으로서 역할 다 하시느라 네. 네. 장인 장모께도 연락을 다 드렸다고요. 이미 그 시간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 스태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네. 불출마 선언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좀비에 물린 것 같았다. 이렇게 심경을 밝히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에서 하신 말씀이죠? 네, 뭐 불출마 선언문에 담긴 내용은 아니고요. 네.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인터뷰를 하다가 네. 그냥 나온 말인데, 좀비 아시잖아요. 알죠, 잘 알죠. 네. 무조건 이제 물어 뜯는 네. 그 모습인 것 같았어요. 국회에서의 정쟁이. 여야 간에. 네. 네네. 그러니까 물론 정쟁도 필요하긴 하지만 네네. 정쟁이 너무 주가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예를 들어 뭐 법안 심의를 해야 될 회의인데도 법안은 전혀 논의도 하지 않고 네. 상대에 대한 공격, 방어, 그리고 예산 논의해야 되는데 예산은 한마디 얘기도 안 하고 역시 공격, 방어, 어제 일어난 일, 뉴스에 나온 일, 이런 부분들이 너무 좀비 같은 모습이었고요. 네. 저도 어느 사이인가 그 모습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좀비에 물린 것 같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사실 어떤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그 엄청난 시간과 과정과 고민이 있었을 테고 뭐 누적돼서 이런 결정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조국 사태가 혹시 영향을 미쳤습니까? 글쎄요. 결정적인 계기가 어느 하나라기보다는요. 사실은 지난 7월부터 우리 가족, 아내하고 네네. 두 아이하고는 심각하게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7월부터요? 네. 네네. 그러니까 너무 이 정치를 한다는 것 자체가 힘들고 하루하루 최전선에서 네. 이렇게 좀 싸우는 이 상황 자체가 과연 내가 해야 될 일인가에 대한 회의감도 많이 들고 그리고 그동안 나름대로 제가 원래 정치를 하지 않던 사람인데 좀 요청을 받고 와서 제가 해야 할 역할은 다 한 것 아닌가. 네. 이러한 이제 심경을 이제 가족들과 많이 나눴고요. 네. 그래서 한 7, 8월, 9월 정도 됐을 때는 이미 우리 가족들 간에는 이번까지만 이번까지만 하고 그만하는 게 좋겠다라는 잠정적인 공감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네. 그리고 또 엄청난 또 파도가 몰려오면서 굉장히 또 최전선에 계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8월, 9월 이렇게 네. 이어지면서 네. 보통 이렇게 불출마 선언 어떤 결심을 하고 나면 보통 시원섭섭하지 않으세요? 이렇게 질문이 나가는데 시원하기만 합니까? 아니면 섭섭하기도 하십니까? 섭섭은 없는 것 같아요. 진짜예요? 네. 들으시는 분들 너무 섭섭하시겠어요. 그래서 네. 제가 너무 죄송합니다. 네. 뭐 계속 해라라는 말씀 주시는 분들이 꽤 계시는데 그럼요. 그분들께는 제가 뭔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국회라는 것이 그럼요. 중요하고요. 네네. 뭐 법도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역할인데 그것에 대해서 섭섭함이 없다라고 말씀드리면 많이들도 좀 실망도 하시고 그럴 것 같은데 솔직한 말씀은 네. 너무 시원하기만 하고요. 섭섭함이 없습니다. 미련이 없으신 듯. 네. 그 불출마 선언 이후에 그 충격받은 우리 청취자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중에 네. 한 분이 휴대전화 뒷자리 1971번님 존경하는 표창원 의원님 국회에 꼭 필요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심하더라도 참고 견디며 올바른 정치를 만들어주세요. 표 의원님 화이팅 이런 내용을 주셨는데 네. 뭐 지역구 뭐 지인들, 친구들 여러 가지 좀 반응들이 있었을 텐데 주로 대략 이런 맥락입니까? 어떻습니까? 가장 많죠. 대부분이시고요. 그리고 좀 야단치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 김성식 의원이 크게 야단쳤나요? 네, 김성식 정치하라고? 의원, 네네. 의원 이제 이철희 의원에게 야단치셨고요. 이철희 의원이군요. 네. 네네.
뭐 그러니까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해하고 또 제가 그런 또 충격과 실망드린 건 너무 죄송하고요. 그런데 정치나 국회만이 국가나 국민을 위해 또 사회를 위해서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거든요. 그리고 제가 네. 그동안 정치를 하기 전에 훨씬 더 오랜 세월 동안 하던 자리가 있고 일이 있고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네. 분명히 어떻게 본다면 제가 더 기여할 수 있는, 더 잘할 수 있는 그 분야에서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해찬 대표께 혁신적인 리더십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걸로 전해 들었습니다. 네. 곧 총선인데 이제 뭐 상대 당 때문에 발목 잡혀서 못하는 일도 있지만 사실 자체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부 사정들이. 네. 어떤 게 가장 민주당에 좀 쓴소리를 해주신다면 어떤 게 문제입니까? 민주당은 가깝게 보자면 이제 지난 그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태에 분노한 국민들이 그 추운 날 나오셔서 촛불 들고 결국은 탄핵을 이끌어내 주시면서 이제 집권한 그런 정당이고 정부잖아요. 네. 그러면 그만큼 잘해야 되죠. 그럼요. 네. 그래서 뭐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다기보다는 예를 들어 뭐 축구에서 감독이 선수 기용을 잘못해서 진다든지 야구에서 번트를 할까 또는 뭐 강공으로 갈까의 선택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안 좋았다라든지 네. 그러면 그 선택 자체는 그 순간에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결과에 책임을 져야죠. 그래서 지금 현재 어쨌든 주로 중도와 합리적 보수층 그 당시 촛불 함께 들으셨던 분들 중에서 저희들 좀 야단치시고 일부는 또 젊은 층 같은 경우는 뭐 등 돌렸다는 표현도 나오는데요. 네네. 그런 분들께 저희들이 잘못한 거죠. 그래서 쇄신 혁신을 통해서 다시 새로워지면서 그냥 우리가 할 수 있고 해야 되는 것에 머물지 말고 국민 다수가 원하시는 것들을 꼭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제의식을 느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와 문제의식은 그러니까 문제의식 자체를 못 느끼는 경우 그 두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 지금 민주당 내부적으로 보면 지도부나 이런 분들은 문제의식을 아예 못 느끼는 것 같으신가요? 느낌에도 불구하고 뭔가 탈출구를 못 찾는다는 느낌을 받으시나요? 문제의식을 대단히 무겁고 심각하게 느끼고 계시죠. 그리고 탈출구를 찾는 노력들을 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그 총선 기획단 네. 15분 중에 9분이 청년 혹은 네, 여성분이고요. 상당히 평가가 좋은 신선하잖아요. 편이죠. 네네. 네. 그리고 가장 그 뭐랄까요 소수자 그리고 내부의 쓴소리 네네. 하시는 금태섭 의원도 이제 네. 들어와 계신 이런 부분들 자체가 네. 이미 어떤 문제의식에 대한 심각성을 절절히 느끼고 있다라는 표현이고요. 그 이후에도 이제 가장 이제 큰 숙제는 총선 인적 혁신이죠. 후보자 네네. 선정에 있어서 현재 저희들이 이제 시스템 공천이라고 해서 현역 의원에 대한 평가 시스템이 있으니까요. 네. 그거 거의 폭풍입니다. 앞으로 그 결과에 따라서 하위 20%는 페널티를 받고 네. 거의 뭐 경선에서 엄청나게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나 새로운 신선한 분들을 더 그 자리에 영입해 올 수 있느냐. 그것이 이제 저희들의 그런 문제의식을 얼마나 실천으로 좀 표현해내느냐.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 이제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총선이 있고 공천 과정 등등 있고 근데 당원으로는 계속 남아 계시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뭐 제가 총선까지는 최선 다해서 네네. 우리 더불어민주당 승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역할 다 할 것이고요. 그리고 5월 말 20대 국회 임기 말까지는 네. 역시 최선을 다해서 네, 제 당을 역할 다 할 돕고. 것입니다. 네. 혹시 청와대에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의향은 있으십니까? 그러실까봐 미리 네. 어떤 임명직이든 선출직이든 하지 않겠다라고. 너무 좀 야박하신 거 아닙니까? 뭐라도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뭐 네. 예를 들어 대한민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이야기하신다면 제가 거역을 못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정치를 시작한 것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또 저한테 어떤 요청을 하실까봐 그것을 미리 막기 위해서 결코 네. 예, 공직을 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을 했습니다. 정치를 일단 그만두시면 뭐 국회의원 안 한다고 정치를 아예 안 한 정치라는 범위가 굉장히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여행을 다니실 겁니까? 아니면 방송을 많이 하신다던가 계획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계획보다는 일단 이제
제가 2015년 12월 27일 날 더불어민주당, 그 당시엔 새정치민주연합이죠. 입당을 하면서 정치를 시작했는데 너무 정신없이 네네. 4년여가 지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전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정치를 하기 전에 네. 강의하고 책 쓰고 글 쓰고 방송 출연하고 네. 이런 제가 잘하고 해왔던 네네. 것들 다시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안도 뭐 오늘은 가급적 좀 피하려고 했지만 그래도 한두 개는 좀 네. 질문을 드릴게요. 죄송합니다. 그 강기정 수석과 나경원 원내대표 설전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습니다. 네. 그런 광경을 보기가 사실 드물긴 한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강기정 수석께서 본인이 100번 잘못했다 인정하셨고요. 네네. 사과도 공개적으로 하셨고 다만 아직까지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나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충분히 뭐 풀릴 정도의 수용이 안 되고 계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것은 뭐 어쨌건 사과라는 것은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까지 해야 되는 것이니까 강기정 수석께서 끝까지 사과를 잘 해주시고 그리고 야당에서도 좀 수용을 해주시면서 너무 오래 끌지 않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다 좋고요. 현재 네. 예산 심의하고 중요한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협의 너무나 중요한 시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돌발 변수가 그 중차대한 국가적 사안, 국회 책무를 좀 흐트러뜨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나경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대통령 사과 그리고 정무수석은 경질시켜야 된다 이렇게까지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건 좀 지나친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일단 그 이렇게 감정의 표현이시겠죠. 그만큼 격해진 상태였겠고요. 네네. 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얼마나 더 잘 협의하고 또 뭐 합의를 이끌어내느냐, 또 정치력일 테니까 저희들도 계속 노력을 해야 될 테고요. 잘 풀릴 것으로 저는 희망합니다. 네. 오늘 황교안 대표가 오후에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총선 승리를 위해서 자유우파의 통합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 이제 300명의 국회의원 수를 270명으로 줄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안에 대해서는 비례대표를 기본적으로 없애자는 거잖아요. 글쎄요. 자유한국당은. 저는 황교안 대표는 아직 정치하실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네. 네. 그러니까 제가 4년 이제 정치를 해봤지만 뭐 저보다 뭐 경륜도 많으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네. 국무총리까지 올라가신 분이긴 하지만 정치는 다른 영역이거든요. 네네. 네. 그러면 이제 상대도 있고요, 책임도 있는 것이고 이제까지 해오신 거 보면 너무 그 순간순간의 현안에 그냥 즉각적인 대응만을 하시다 보니까 네네. 이 말했다 저 말했다가 그 표창장 수여도 동의했다가 반대했다가 네네네. 뭐 이런 부분들이 연장선상 아닌가. 국회의원 수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는 정말 중요한 헌법적인 변화인데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포퓰리즘 쪽으로 지금 당장 국민들이 국회에 대해서 많은 이제 불신과 비판 의식을 갖고 계신다는 점을 이용을 해서 수 줄이겠다 이러면 뭐 지지 얻을 것으로 착각하시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우파 뭐 보수 통합 부분도 네. 사실 아직까지도 탄핵 찬반에 대한 그런 내부적 갈등이 해소되지도 않은 상태이고요. 네. 과연 보수가 무엇인지, 우파의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그러한 논의도 심각하게 진지하게 해오질 않았거든요. 단지 네. 눈앞에 있는 정치적 이익 총선 승리만을 위해서 네. 무조건 다 모여라. 과연 성공도 하지 못할 것이고요. 그 내실이 없을 공허하게 것이고 들린다. 공허할 수밖에 없죠. 네. 의원님 문자 많이 지금 받고 계세요. 3920번님 혜인이법 잊지 마세요. 꼭 통과시켜 주세요. 의원님 꼭이요. 이렇게 문자 주셨고요. 네. 3528번님 동물보호법이요. 마지막까지 힘써주세요. 네. 동물이나 약한 생물을 괴롭히고 학대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사람에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라는 말에 제일 힘을 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조금 답변을 해주실까요? 네, 혜인이법은 2016년 4월 14일 날 5살 혜인이가 어린이집에서 귀가하던 중에 어린이집 맞은편에 있는 유치원 언덕바위에 세워두었던 SUV 차량이 네. 이제 내려오면서 네. 사망한 좀 안타까운 사건 네. 때문에 제가 입안한 법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를 보호하는 그런 그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시설들에서는 반드시 어린이 보호를 위한 교육과 그리고 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이런 이제 중요한 법인데요. 네. 아직까지 통과가 되지 않고 있고요. 동물보호법 개정안 특히 우리가 이제 뭐 반려동물인 개나 고양이를 식용하는 문제 때문에 네네. 많은 이제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원천적으로 막는 법인데요.
여전히 뭐 사회적 합의 자체가 크게 잘 안 모아져서 갈등만 증폭되고 네. 역시 통과가 안 되고 있는데 네. 동물 학대 행위 자체에 대한 가중처벌 이 부분은 1차적으로는 제가 통과를 했고요. 또 추가적인 부분도 꼭 해내야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제 임기가 다 할 때까지 최선 다하겠습니다. 네, 뭐 맥도날드병은 어떻게 좀 제대로 다시 수사가 될까 이런 질문도 오는데요. 어떻습니까? 네, 일단 그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네. 재수사 약속을 해주셨고 바로 그 이후에 재수사가 들어갔고요. 네.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맥도날드 측에서 반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제기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아닌데 그 다른 추가적으로 언론에 나왔던 내부 고발 부분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가만히 안 있겠다, 강하게 응징하겠다 이렇게 나오시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검찰에서 그동안 변경된 부분, 새로 나온 증거들 반드시 확인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믿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그 정치 색깔론 시간을 꽉 채워주셨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 안타깝게 마지막 시간이 됐습니다. 끝으로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애청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요. 제가 이 정치 색깔을 더 이상 드러내지 못하는 불출마 선언자라서 제가 간곡하게 이제 오늘까지만 나오겠다 말씀드렸는데 네. 더 좋은 분, 더 화끈하게 정치 색깔 드러낼 분이 나오시길 기대하고요. 앞으로도 세계는 우리는 또 이성원 진행자님 많이 사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김정진 님이요. 국회의원 안 하시면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다른 주제로 고정 출연 부탁드려요. 예, 제가 아까 이미 말씀을 좀 드렸죠. 네. 네, 약속을 좀 해주시고요. 네네. 또 다른 기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퇴근길을 꽉 채워드립니다. 평일 저녁 6시 5분 이승원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